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방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야외 활동에 나섰는데요. 밤이 되면서 날씨가 급변해 일부 지역에는 강풍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휴일 표정과 자세한 날씨 소식을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책로와 파크 골프장이 깔끔하게 정비된 광주 시민의 숲. 삼삼오오 모여든 시민들이 겨울옷을 입은 숲 사이를 상쾌하게 내딛습니다.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묘한 조화는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달리기의 맛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상쾌하고 오늘 또 날씨도 따뜻해서 뛰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 불고 좀 춥지만은 상쾌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눈도 안 오고 해가지고 오늘 눈 예정이었는데 없어서 마침 좋네요. 겨울빛과 인조잔디가 대비를 이루는 파크 골프장은 추위에 맞서는 골퍼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힘찬 티샷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보지만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해지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납니다. 이제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혹시 눈이 많이 오면 도로가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는 돼요.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이 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광주 지역에는 5에서 15cm, 서해안 지역에는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하락해 광주 지역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9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강하고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눈과 함께 찾아온 이번 추위가 모레까지 이어지다 차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통합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경제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통합의 세부적 틀이 마련되는 즉시 광주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1호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행정통합의 드라이브를 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정통합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단체장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광주시장 후보군 가운데 민영배, 정준호 의원이, 전남에서는 신정훈, 이계호, 주철현 의원 등이 통합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합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광주와 전남은 단일 선거구로 전환돼 유권자 수가 지난해 대선을 기준으로 275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 여객기 참사 당시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승객들이 모두 생존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둔덕이 사실상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인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매년 이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하다고 평가해왔습니다. 국토부와 그 소속 기관이 맡아온 공항 안전 점검이 사실상 서로 감싸주기식이었다는 내부 인식이 확인됐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9명이 희생된 여객기 참사. 분석기관의 용역 결과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거나 방위각 시설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사고기는 640m를 활주한 뒤 중상자 없이 멈췄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참사의 명확한 원인으로 지목된 이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기회는 사고 2달 전인 재작년 10월 공항 안전 점검 과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지방항공청은 무항공항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 공항 안전 점검은 매년 한 차례 국토교통부 소속인 서울과 부산, 제주지방항공청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공항 안전 점검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내부 인식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소속 기관이 안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토부 본부에 보고하는 구조다 보니 이미 국토부 허가를 받은 설계물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저희를 서로 지적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딱 그 점검입니다.
방위각 시설이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특정 장비가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감사원의 업무를 하게 되는 거라서 그거 아니고 네. 하지만 감사원은 정기적인 공항 안전점검은 분명히 국토부의 소관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뭐 국토부나 이런 상급 기관 대상으로 매주와 감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국토부 차원에서는 이제 국토부의 뭐 산하기관, 소속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과실 인정 여부를 떠나 국토부와 소속기관 전반에 이어진 감사주기식 안전점검 구조에 대해 내밀한 조사와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새해를 맞아 고흥군이 우주와 드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면서 내친 김에 인구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묵은 사업과 풀어야 할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의 중심에 선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민간 발사장 등 24개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만 드론센터 인근에는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드론 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고 6, 70만 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윤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으로 스마트 원예단지와 수산 양식단지 등이 공모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우주와 드론, 스마트팜을 통해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하면은 2030년까지 인구 10만도. 하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2017년 착공한 동광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행사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공정률은 아직도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4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도 한 차례 진통을 겪었습니다. 어장 축소 등을 이유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존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생 가능한 정책 발굴과 주민 수용성이 관건입니다. 해상풍력업자들이 못하게끔 그렇게 2중, 3중으로 지금 보호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피해가 없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거 있겠습니까? 고흥군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도 필수입니다.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와 고흥역과 녹동역을 구축하는 우주선철도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것도 올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 이후 고용 공백이 우려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 안에 동광주점을 포함한 유성점 등 5곳을 추가 매각해 4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동광주점은 폐점 계획에서 제외됐었지만 최근 재정 악화로 인해 매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의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2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광주시가 자이언트 판다의 입시기에 대비해 우치동물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은 오늘 우치동물원을 찾아 전문 인력 구성과 판다 사육시설 가능 후보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광주시는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판다 입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판다 입식이 실제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71.4로 전달에 비해 27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은 공급 부족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기대 심리가 일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공모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모의 대상은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든 선거구며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예비후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자격심사를 지방선거 공천의 출발점으로 삼고 도덕성과 자질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섬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섬과 어촌, 해양 관광 분야에 모두 3,080억 원을 투입해 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 경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나 늘어난 규모로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